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제가 강제 리더한테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환자영명을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혈관 관련 병에 대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심근경색까지가 거의 이제 혈관 질환인데 아마 오늘 시간상 이걸 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당뇨, 고혈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병, 음식 때문에 생긴 병은 음식으로 고쳐라. 당뇨병을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당뇨병을 만성 질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초기에 혈당이 떨어진다. 보통 6개월 정도 약효가 지속된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서 약물에 대한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이 다시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의사는 또 다른 약을 추가로 처방한다. 제 주변에도 당뇨를 이제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보면 진짜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의사 말대로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드신다면 나아야 되는 건데 약 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진료실을 찾는 당뇨 환자들 중에는 10년 혹은 15년 이상 당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대다수가 처음에는 메포민 하나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이 메포민과 글리브라이드를 함께 복용하게 되고 서너 개의 약으로 칵테일 요법으로 늘어나다가 급기야 인슐린을 처방받는다. 그리고 인슐린 양은 갈수록 점점 증가한다. 병원에서는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다며 희망찬 이야기를 들려줄지 모르겠지만 당뇨병 자체는 갈수록 악화된다. 당뇨병과 혈당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혈당은 당뇨의 증상일 뿐이다. 당뇨의 진짜 원인은 인슐린 저항이다. 당뇨병이 악화되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에이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처럼.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말도 저는 처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하는 역할을 조금 잠시만요. 저희가 인슐린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을 섭취하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있는데 그 당을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하는 인슐린이 나와서 그 당을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혈액 속에 당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나오지만 인슐린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 당을 잘 세포 속으로 집어넣는 역할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당뇨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인슐린 저항이 생긴 것이 원인이고 그 결과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혈당이다.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의학계는 혈당을 치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라고 믿어왔다. 혈당이 혈관을 망가뜨려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고 실명이나 다리 절단 혹은 신장 투석이나 이식과 같은 심각한 당뇨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라고 믿었다. 다음 페이지, 155페이지 보시면요. 잠시만요. 어, 잘 들리세요? 제가 표정이 안 보여가지고 잘 들리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 잠시만요. 음. 자, 하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는 달랐다. 혈당을 잘 관리하거나 말거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혈당을 잘 관리해왔던 환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비율로 당뇨 합병증이 발생했다. 심장마비, 뇌졸중, 시력과 관련된 눈의 합병증 등 신부전증 등 예외 없이 모든 2차 질환에 동일하게 해당되었다. 혈당을 관리한다라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6페이지. 자, 인슐린도 마찬가지다. 당뇨 환자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맞을수록 인슐린 저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인슐린을 처방받은 환자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된다. 혈당을 낮추려고 주사한 인슐린 때문에 인슐린 저항이 더 심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계속해서 분비를 더 많이 하게 되는데도 그 인슐린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을 세포 속으로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인슐린을 자꾸 밖에서 더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자를 술로 치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술을 먹다 보면 술이 세진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기분이 좀 나아진다고 해서 술이 알코올 중독을 개선하거나 치료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치료를 열심히 해도 합병증이 줄거나 환자가 줄지 않자 나온 변명이 당뇨병은 만성 진행성 질환이라는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다음 페이지 157페이지. 자, 실제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당뇨병을 고치기 때문이다. 다만 약으로 고친 환자는 없다. 극단적인 비만 치료로 밴드나 위우회술로 위를 잘라낸 환자들의 경우 90%가 당뇨가 사라진다. 당뇨병이 만성 진행성 불치병이 아니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당뇨병은 철저하게 식습관병이다. 식습관병이라면 치료도 식습관으로 되어야 한다. 제 주변에도 당뇨로 이제 한 10몇 년, 20몇 년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 중 한 분이, 이렇게 당뇨로 고생을 하시면서 약수도 자꾸 늘어나시는데, 식습관, 생활습관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운동도 전혀 안 하시고, 그다음에 밀가루를 절제를 하셔야 되는데, 밀가루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이제 당뇨가 진행이 되시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슐린, 췌장에서 분비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췌장에서는 이 인슐린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계속 더 많이 만들어내느라 지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췌장암이 오셨어요.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후, 페이지. 158페이지 보시면요. 위절제 수술은 당뇨 치료 효과가 90%에 달한다. 아주 높죠. 당뇨가 호전되는 이유는 단식과 똑같은 원리다. 위 90%를 잘라낸 뒤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뇨가 치료되는 것이다. 그냥 단식을 하면 되지 사실 수술은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위 90%를 잘라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큰 수술이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식습관을 조절하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그거를 이제 귀찮고 힘들고 하니까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위를 잘라낼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159페이지 보시면요. 그러므로 당분 섭취를 줄이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증상인 혈당만 끌어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문제는 환자가 새로 바꾼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메커니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맹목적으로 따르는 환자들은 금식이나 건강식이 고역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들어한다. 어디까지나 깨달음이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깨달아야 치료가 수월해진다. 그러니까 저도 안 아프고 어릴 때는 건강해지려면 운동도 하고 잠도 잘 자고 스트레스 덜 받고 식습관을 좀 이제 야채, 과일 위주로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 그렇게 하면 좋겠지. 근데 뭐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귀찮고 하니까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된 데는 어, 그 중간 과정을 이해하는 단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몸이 아파 보면서 그런 중간 과정을 공부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그런 습관을 고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건강에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162페이지를 보시면요. 당뇨는 기능의학 의사들이 가장 흔히 다루는 질환이다. 지금까지는 치료의 종류도 의사에게 맡긴 셈이었지만 이것만큼은 환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아는 게 없으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아는 자만 선택할 자격이 있음을 잊지 말고 공부해야 한다. 내 병에 대한 공부가 치료의 시작이다. 자, 그리고 다음 고혈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고혈압 저는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도 유튜브로 이제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었는데요. 근데 고혈압과 당뇨하면 사람들은 그냥 다른 병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당뇨는 혈액 속에 당이 많아서 생긴 병, 그리고 고혈압은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면서 혈관 벽에 미치는 압력이 높아지는 병.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부모가 같은 형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고혈압을 가질 확률이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 한 2배가 높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들이 당뇨를 가질 확률이 고혈압이 없는 분들보다 한 2배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다 혈관 질환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증상에 불과한 숫자에만 집착하지 마라. 자, 고혈압 진단을 보면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라고 해서 고혈압 약을 처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에만 집착해서 계속 고혈압 약을 먹고 그 숫자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당뇨의 원인이 고혈당이 아닌 것처럼 고혈압의 원인 역시 높은 혈압이 아니다. 고혈당이 증상에 불과하듯 고혈압도 증상일 뿐이다. 고혈압은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원인이 존재하고 그 원인만 제거하면 쉽게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아니, 어렵고 쉽고를 따질 일이 아니다. 원인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여 삶에서 제거하는 것은 병원 치료와 별개로 환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을 드시면서 조절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더 심각한 병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서 식습관, 생활습관은 본인이 개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점검해 볼 만한 고혈압의 원인들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 대사증후군의 원인이 인슐린 저항이다 보니 대사증후군 환자는 혈당이 높고 살이 찐다. 이게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혈당이 높다라는 뜻은 피가 맑지 않다라는 뜻이다. 제가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 관련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투명한 관, 뿌글뿌글한 관을 2개를 준비를 하고 왼쪽에는 붉은 맑은 액체를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서 찐득찐득해진 붉은색 액체를 이렇게 같이 동시에 흘려보내는데 왼쪽 거는 빠르게 흘러내려가는데 오른쪽 거는 찐득찐득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느리게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가 혈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걸 대신해서 우리 혈액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혈액이 이렇게 맑은 피라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우리 몸을 싹 돌아서 영양소와 산소를 우리 세포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줄 텐데 끈적끈적하면 이게 아주 느리게 가겠죠. 그리고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발바닥까지 가서 머리까지 다시 치고 올라와서 심장까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그리고 우리는 모세혈관이라는 아주 가는 모세혈관도 있는데 그 찐득찐득한 피가 모세혈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신경이 간다라는 말이 눈 쪽에는 모세혈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산소, 영양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신경 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의 이제 합병증은 이제 시신경도 가고 이제 시력이 가는 거죠. 그리고 피가 끈적하면 혈류 저항이 강해서 온몸 구석구석까지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려면 더 큰 압력이 필요해요. 자연히 혈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또한 혈당 수치가 높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교감신경이 자극되어서 혈압이 올라간다. 자,
이게 혈액이 끈적끈적해서 살려고, 우리 몸이 살려고 혈압을 높여서 막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데, 그 수치적으로 자연스럽게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데, 그 원인은 피가 끈적끈적한 거잖아요. 그 원인 제거는 안 하면서 이 수치를 조절하기 위해 자꾸 약만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164페이지 두 번째, 살이 쪄도 혈압이 올라가요. 우리 몸이 500g 살이 찌게 되면 3kg 이상의 혈관을 더 필요로 한대요. 그리고 또한 혈관이 탄력을 잃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가 혈관 하면은 그냥 빨대처럼 빈 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혈관에도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서 펌프질을 했을 때 그 혈관 근육들이 그걸 도와줘서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건강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그 혈관을 우리가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건강한 혈관은 이렇게 고무 이렇게 관처럼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휘어도 유연하게 잘 휘어진대요. 근데 딱딱해진 우리가 이제 설탕을 많이 먹고 당을 많이 먹고 콜레스테롤도 많이 쌓이고 막 이렇게 되면 그 혈관 자체가 단단해져요. 딱딱해져요. 그래서 그 혈관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망치로 딱 쳤는데 딱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혈관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노력도 하셔야 돼요. 수축 이완을 통해서 혈압을 조절하는데 다른 근육들과 마찬가지로 훈련을 하면 오랫동안 튼튼하게 잘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퇴화하게 되는 거죠. 운동 부족이 대부분인 현대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의 근육들은 거의 기능을 상실해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노화하듯 혈관도 노화를 겪는데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혈관 조직은 더 빨리 탄력을 잃게 됩니다. 콜라겐과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 K 등이 부족하면 혈관 노화는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한테 꼭 권해드리는 게 프로틴, 비타민 C예요. 프로틴과 비타민 C가 만나면 콜라겐이 생성이 되는데 왜 그걸 권해드리냐면 혈관 벽이 되게 굉장히 얇아져 있어요.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근데 혈압이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거나 해서 세게 혈압이 팍 쳐버리면 그 얇아진 그 관이 탁 터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이 이제 탄력성을 잃고 점점 단단해지게 되면 동맥경화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동맥경화도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우리 세포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 혈관이 동맥이에요. 경화라는 말은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관이 단단하게 굳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혈관의 가장 안쪽에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 쌓여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막히게 되는 현상을 동맥경화라고 해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165페이지. 동맥경화가 없다면 혈압이 높아도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러니까 혈관이 깨끗하다면 문제가 될 게 없다라는 거죠. 혈관이 건강한 운동선수는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수축기 혈압이 180을 넘지만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압력 때문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혈관 상태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건강한 혈관은 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은 두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은 혈관이 굉장히 깨끗하고 혈관 관리를 잘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혈관 관리를 잘 못하고 딱딱해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같이 운동을 딱 했을 때 이 사람은 터지고 이 사람은 안 터지는 거죠. 혈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고혈압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마비의 원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추는 것만으로 치료가 된다라고 믿어왔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처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혈압약을 아무리 먹어도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 앞쪽에서 이제 책을 읽어주셨던 강지혜 리더님은 굉장히 보돌보돌 예쁘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이거를 이제 건강 차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근데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아파봤었고, 너무 이게 건강에 관련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안타까워서 자꾸 목소리가 올라가는 거지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몸은 허튼 짓을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온몸 구석구석에 피를 보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겠다라는 노력이다. 나이가 들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는 갈수록 심장이 더욱 강해져서 피를 세게 내뿜기 때문이 아니다. 그만큼 피 상태가 안 좋고 혈관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혈압은 일종의 살겠다라는 몸부림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 오히려 혈압약을 낮추는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저도 이 공부를 하면서 놀란 거지만, 우리가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140, 수축기 혈압 140 이상이면 고혈압이다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나이와 상관없이 그 이상이 되면 고혈압이니까 고혈압 약을 드세요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혈관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좀 올라간다라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166페이지를 보시면요. 실상은 높은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동맥경화가 문제다. 동맥경화로 인해 부서져 나온 혈전이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가 되는 거고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의 원인이 된다. 사실 저는 하지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지정맥 하면은 미관상 별로 그냥 보기 안 좋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부를 해보면서 이런 혈전이 참 무서운 거더라고요. 이게 하지정맥이 보면은 혈전이 이렇게 그쪽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떨어져 나오기도 하겠죠. 왜냐면 혈액이 계속 흐르니까. 그럼 이게 떨어져 나와서 혈전이 내 몸 구석구석을 도는 거예요. 돌다가 심장에서 막히면 심장마비,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전이 생긴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혈압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리지만 대표적인 방법이 심장 근육을 못 뛰게 막는 것이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혈압약이 하는 역할이 심장을 그냥 못 뛰게 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니까. 하지만 이 방법이 심장 건강에 더 좋다라는 증거는 없다. 심장이 마음껏 뛰지 못하게 거대한 집게로 심장을 집어넣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럼 심장은 뛰고 싶은데 억지로 못 뛰게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심장에 더 무리가 가고 서서히 심장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고혈압 잡으려고 심장 죽이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병원에서 주는 혈압약을 깜빡 잊고 안 먹으면 당장 큰일이 나는 줄 알고 불안감에 휩싸인다. 과다한 탄수화물을 먹었다고 해서 걱정하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 약만 열심히 챙겨 먹지 막상 더 중요한 것들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고혈압 당뇨를 앓고 계신데 밀가루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도 국수를 꽃배기로 드시고 그다음에 약 드세요. 운동도 안 하시고. 정작 진짜 중요한 걸 안 하신다라는 거죠. 다음 167페이지를 보시면요. 90세의 할머니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다. 고혈압 환자인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났다. 웃기죠? 고혈압인데 저혈압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 할머니의 경우 혈압이 160 정도는 되어야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가능하신 분인데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혈압약 때문에 혈압이 145로 나오지만 조절을 해서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저혈압인 거예요. 이 혈액이 순환이 잘 못 된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120에 80 혈압에 맞추려는 시도가 어딜 봐서 과학적인가? 노인들의 혈압을 억지로 낮춰놓은 결과 뇌의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서 치매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죠. 고혈압 잡으려다가 치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치매가 보시면 한 2020년도 그 통계인가? 근데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게 치매예요. 그러니까 뇌까지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서 세포들이 그걸 못 받으니까 뇌세포가 죽는 거죠. 요 밑에 보시면 고혈압 환자의 95%는 1차성 고혈압이다. 나머지 소수의 사람들이 2차성 고혈압을 앓고 있다. 2차성 고혈압은 심장질환이나 갑상선의 문제, 색전증, 임신 등 약물 과다 복용 등 다른 질병이나 원인에 의해서 혈압이 오르는 것을 말하는데 반면 대부분의 환자들이 해당되는 1차성 고혈압은
별 이유 없이 혈압이 오르는 증상을 말한다. 자, 168페이지 보시면 유전은 원인이 아니라 위험 인자일 뿐이다. 그러니까 유전이 반드시 부모가 고혈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고혈압이다 아니고 유전, 그러니까 위험 인자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인자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다. 가족이 모두 같은 병을 앓는다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했기 때문이지 타고난 유전자 탓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이 있으신 분들의 가족들의 이렇게 식사하시는 걸 보면요. 그러니까 엄마가 병이 있으신 분은 본인의 식습관을 그대로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차곡차곡 돼서 이 식습관, 생활 습관이 모여서 이렇게 병으로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동맥경화의 진행을 막아 혈관을 튼튼히 해주면 된다. 음식이 원인이 되었으니 음식부터 점검해야 한다. 고혈압 환자들이 혈압을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만한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간헐적 단식과 탄수화물 제한식 그리고 질 좋은 수면이다. 저는 여기에다 운동까지 포함을 시키면 100%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뒤에 169페이지를 보시면요. 인슐린 과잉 상태에 있는 환자들은 나트륨 섭취량을 하루 7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칼륨과 마그네슘을 같이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인 비타민 E도 암과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콜라겐과 비타민 C도 혈관의 연결 조직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효과가 있다. 근데 병이 있으신 분들이 제가 건강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는데 어떤 영양제 하나만 먹으면 돼요? 라고 하나만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몸은 유기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영양소들도 그거 하나만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더 이렇게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대의학이 오랜 기간 혈압이라는 숫자에만 매달려 온 결과 혈압약 그리고 혈압약 시장만 팽창했다. 다양한 종류의 혈압약만 늘어났다. 그로 인해 부작용도 같이 함께 늘어났다. 역류성 식도염과 치매, 관절염이 그 부작용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리고 혈압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은 줄지 않았다. 뇌출혈은 줄었지만 뇌경색은 증가했다. 사망률은 줄었지만 응급조치와 대응이 발전했기 때문이지 혈압약 덕분은 아니다. 왜 이렇게 병원 가면 골든타임 안에 가게 되면 바로바로 잘 살려놓잖아요. 그래서 사망률은 줄은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것이 콜레스테롤 이론이다 해서 뒷부분에 이제 콜레스테롤 쪽 부분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